요즘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뭐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고액 알바다, 부동산 조사 업무다 해서 자기가 취업을 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의 어떤 전달책이라든지 현금 수거책이라든지 이런 혐의로 경찰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형태도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피해를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에 그런 혐의를 받아서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취급했던 사건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 거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현금을 받고 코인으로 이제 바꿔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어가지고 입건이 되어버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 황당한데 이게 이렇게 쉽게 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이제 다룬 케이스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조사하는 임장을 다니는 그런 업체다. 이게 계약금이나 아니면 중도금으로서 어떤 현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이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정상적인 부동산 업체에 취업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이제 근로계약을 작성을 하고 어디 아파트 단지에 가서 어떤 계약금 누구 전달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별 의심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의 그 피해금이었던 거죠. 그래서 2차 전달책으로서의 어떤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현금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업체인지 그런 자기가 전달하는 현금이 도대체 어떤 용도로 전달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도 어떤 객관적인 그 기여만 있으면은 무조건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요즘엔 다 검찰에 송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도 제가 보기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편의 이면에서는 뭐 수억 원대에 달하는 적게는 수천만 원, 수억 원대 달하는 그런 피해금을 피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이거를 무조건 혐의가 없다, 뭐 고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코인 사례도 구속영장이 최근에 발부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단순히 이제 뭐 코인을 교환해주고 현금을 받아서 코인을 교환해준 사례였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취득한 이득도 한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걸 보면은 예견하지 못하게 그런 범행에 가담이 돼서 보이스피싱의 그 범죄에 도움을 줬다 해서 인신구속까지 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게 이게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데 최고 이제 총책이 있고 그다음에 상선들이 있습니다. 이 상선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대포 통장을 모집한다든지 그리고 이 전달책들을 또 모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최근에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이나 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알려지면서 점점점 이제 전달책들 모집하는 거, 대포 통장 모집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달책 모집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진짜 실제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갖추거든요. 근데 만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인터넷을 통하든지 휴대전화를 통하든지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이력서도 받고 신분증도 받고 이런 식의 절차를 거치고 직책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과장이다, 차장이다, 무슨 일을 한다, 무슨 회사다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전달책이나 혹은 수거책들 또 인출책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회사에서 취업해가지고 일을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는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왜 확인을 안 했냐? 실제로 회사 가서 확인해봤냐? 왜 의심을 안 했냐? 오히려 자기가 속아가지고 취업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왜 제대로 확인을 안 했냐라고 묻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수사기관이나 혹은 법원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은 알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이것을 고의로 평가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이제 고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고의는 확실하게 알았어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고의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우신데 근데 보이스피싱에서 이 고의라고 하면은 미필적인 고의까지 다 모두 인정되는 것이고 이 미필적인 고의는 알 수 있었는데 예견을 했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이제 범행으로 나갔다라고 하면은 고의가 인정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매우 쉽게 고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아르바이트 구하시거나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은 요즘에 어떤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냐면은 당신의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자산을 이동을 해야 되니까 특정 은행의 어떤 계좌로 그 자금을 몰아놓은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편함에 놓으면은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그 계좌를 확인한 다음에 그 자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뭐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체크카드 실제로 우편함에 꽂아 놓습니다. 그 체크카드가 어쨌든 간에 통장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뭐 카카오톡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현금 인출하는 사람들도 아마 고수익 알바다. 한 건에 뭐 인출만 해서 누구한테 현금만 전달하면은 10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텔레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100만 원씩 600만 원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ATM에서. 그래서 600만 원 정도를 인출해서 그 금액을 또 2차 전달책한테 또 전달을 하고 그 금액이 이제 또 코인이나 이런 걸로 세탁이 돼가지고 환전이 돼서 다른 모르는 그 제3의 그 코인 지갑으로 전송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추적이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그 수익금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든지 아니면은 누구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든지 이런 게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범죄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시면은 한 번 더 해당 기간에 진짜로 그런 내용들이 맞는지 사실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하시는 게 맞지 뭐 무턱대고 불쌍해 어떤 모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위를 했다가는 범죄의 그런 피해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점들 좀 주의를 하시면은 아마 보이스피싱 피해 범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